할게요. 여러분들의 궁금한 종목들 4가지 모아봤습니다. 시청자가 궁금해 블로그 이동훈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이 자리가 조금 어색하실 것 같아요. 예, 그 손흥민한테 네. 한국 시리즈 가서 마무리 투수하라고 하는 느낌이니까. 그 정도의 부담을 갖고 계시고.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만큼 종목을 잘 준비해 오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4가지 종목 빠르게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의 첫 번째 핫 이슈 종목입니다. 바로 알테오젠인데요. 갑자기 또 분식회계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로 인해 어제 장중에 갑자기 급락 전환했다가 오늘은 급등 출발했다가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이 루머 해명 믿어도 될지 점수랑 한 줄 코멘트 먼저 이야기해 주세요. 예, 사실 점수를 제가 되게 박하게 줬는데요. 네. 그러니까 30점. 30점. 예, 그리고 이제 시세는 끝나고 이제부터는 변동성 국면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매력도는 100점 만점에 30점만 받았고요. 이제 이슈는 지나갔으니 변동성 장세가 나타날 것이다. 예. 네, 그럼 투자자분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저희 토론방 들어가서 이야기도 한번 살펴볼게요. 여전히 믿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분위기 느껴지지? 여기에 정지 리스크까지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반대로 계약 공시를 앞두고선 무슨 걱정을 하냐. 오늘 계약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라는 걸 난 들었다라고 믿고 투자하신 주주분들도 있는데 대표님. 지금 알테오젠 잘 나가던 종목의 분식회계 루머 갑자기 왜 나온 건지 그에 대한 팩트부터 체크를 해볼게요. 사실은 이제 회사가 기대감이 되게 많죠. 그러니까 암 치료제도 있었고 하이브로자임, 그러니까 주사를 보통 맞을 때 우리가 이제 뭐 제일 편하게 맞는 거 그냥 주사 딱 근육에 맞거나 이렇게 되면 좋은데 이제 정맥 주사라는 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거기에 따라 혈관에 대한 어떤 혈관이 굳는다든가 이런 부작용이 있는데 이 맞던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로 바꾸는 기술 이걸 가지고 있는 회사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관련된 기술력이 상당히 상용화 됐을 때 어떤 시장 규모가 커질 것이다라는 이슈가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유방암 치료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더라.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올해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가 됐었거든요.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네. 시가총액 4위 정도 됐고요. 시가총액 3 그리고 거의 뭐 3조 원 정도 되는 시가총액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이게 뭔가 좀 숫자로 보여져야 되는데 이런 투자자들의 고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뭐 지금 뭐 분식회계라는 이슈뿐만 아니라 뭐 횡령이 있을지도 몰라 이런 온갖 어떤 루머들이 어제 나오면서 주가는 이제 급락을 했고 그리고 이제 뭐 급락했지만 회사에서는 빠르게 이제 대응하긴 했습니다만은 주가가 올라가면서 지금 이제는 변동성 국면으로 이제 하락했다 올라갔다 변동성으로 바뀌는 뭐 그런 국면으로 보셔야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측에서는 루머다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로 인해 오늘 갭상승으로 문을 열었지만 여전히 불안한 것 같습니다. 장중에 긴 장대 음봉이 기록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럼 이 사측의 해명과 신뢰도의 손상 이 사이에서 투자자분들은 어떤 포지션을 세워야 될지 점수 낮게 주셨으니까 그럼 탈출하는 방향 쪽으로 가격 전략을 세워볼게요. 사실은 뭐 회사가 잘못한 건 없죠. 뭐 회사는 가만히 있었는데 어디서 루머 돌아가지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잘못한 건 없지만 어쨌든 투자자들이 많이 올랐다라는 걱정을 하기 시작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변동성으로 바뀌게 된다면 사실 오늘같이 주가가 이렇게 다시 회복을 어느 정도 보였을 때 자꾸 고점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또 21만 3천 원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뭐 21만 원 위에서는 좀 비중을 좀 줄였다가 이후에 이제 이 변동성이 지나간다면 뭐 거래량이 지금보다 3분의 1 정도로 줄고 주가가 더 이상 이제 밀리지 않는 정도 수준까지 내려온다라면 그때 가서 다시 재매수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으로서는 가급적인 물량을 좀 축소해 놓는 그런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따로 가격을 제시해드리지는 않을게요. 하지만 갖고 계신 분들은 물량 축소하시면서 나오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오늘의 상한가 종목 네온테크입니다. 갑자기 드론 택시 이야기가 저희가 죽기 전에 드론 택시 타볼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우선 시장에서는 강하게 각인을 시켜줬습니다. 상용화 수혜의 네온테크 주가가 또 올라줄 수 있을까요? 100점 만점의 투자 매력도 몇 점이죠? 드론 때문에 올라간다면 역시 30점. 너무 오래 걸리는 이야기 가지고 너무 미리 반영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래 걸리는 향후 미래 30년이 걸릴 수도 있는 그 이야기를 너무 먼저 반영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30점을 주셨고요. 그럼 토론방에 들어가서 투자자분들의 생각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강한 관심 속에 상한가에 직행을 했고요. 여기에 네온테크가 흑자로 인한 KYS와 합병설도 있다라는 주주분들의 말도 있었고 오늘 드론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네온테크 그 안에서 대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어떤 회사인지 또 앞서 이야기했던 드론 택시 이야기까지 한번 짚어볼까요? 예, 원래는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공정에서 이걸 갖다가 이제 정교하게 잘라내야 되거든요. 절단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기술력 가지고 있고요. 특히 일본이 거의 독점하던 기술력을 이 회사에서 개발을 해서 오히려 국산화 관련된 이슈로 좀 주목을 받았다면 좋았을 회사입니다. 근데 오늘은 드론 가지고 지금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2025년까지 뭐 상용화하겠다 이런 어떤 내용 때문에 올라가는데 이 회사가 드론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산업용 드론 사업에 뛰어들었고 그리고 뭐 군 경계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해안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군용으로 만들어지는 어떤 드론을 실제로 납품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그 IPO 하는 자리에서 이제 대표이사께서 드론 사업을 통해서 4차 산업과 드론이 융합되는 것을 통해서 2020년부터 올해죠. 그러니까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크게 성장할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드론 관련주로 좀 엮이면서 오늘 주가가 좀 강하게, 뭐 어떤 드론 관련주 중에서도 가장 강하게 주가가 올라가는 뭐 그런 모습을 보인 거라고 보셔야겠습니다. 네, 네온테크는요,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절단 장비 업체입니다. 따라서 국산화라는 이슈로 올랐다면 참 좋았을 텐데, 물론 그래도 뭐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수익을 낼 수 있다면 예. 어떤 방법이든 좋으시겠지만요, 오늘은 드론 택시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외에 네온테크 말고도 많은 종목이 눈에 띄던데 어떤 것들이 같이 올랐어요? 뭐 제이시언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역시 드론이라는 이슈로 좀 많이 올라가긴 했었는데요. 네. 근데 이제 뭐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2040년까지 전 세계 드론 시장 규모를 지금 730조 원. 그러니까 드론 규모가 이 드론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지 그냥 드론을 통해서 교통수단으로 활용되는 그러니까 이 수단만 지금 730조 원 정도 되니까 우리가 먼저 선점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움직인 거거든요. 근데 시기적으로 너무 멀고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네. 우리나라라든가 또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게 좀 못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높이 올라가는 것도 싫어하는 거라서. 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국방부하고 또 협의해야 되는 게 되게 많거든요. 높이 뜨는 거에 대해서는 전부 다 협의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규제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해 본다라면은 뭐 관련된 종목군들은 지금 크게 이제 매력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실제로 2025년을 이제 목표로 로드맵을 발표했지만 그때 기술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선호할지 잘 타고 다닐 수 있을지 그건 또 심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좀 더 멀리 보고 있다. 네온테크는 30점만 받았습니다. 그럼 저희는 수익을 챙기고 나오는 쪽으로 가격 전략을 세워볼게요. 현재 상한가에 안착되어 있거든요. 예. 현재 팔까요? 아니면 내일장에 매도할까요? 뭐 내일까지 상한가가 연장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보통 상한가 잔량했을 때 매도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이제 초반에 바로 이제 정리하고 나와서 2,500원 전후를 좀 정리하는 가격으로 오늘 뭐 거의 현재 주가가 2,500원 이상이잖아요. 내일 아침 초반에 이 이상을 준다라면 바로 정리해서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바로 상한가로 직행한 다음에 단 한 번도 깨지지 않고 잔량이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 매도하지 않아도 되는데 2,500선이 깨지면서 상한가가 이탈되는 모습 보여지면 바로 그때 매도하자. 예. 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네온테크 알아봤고요. 세 번째 종목도 만나보시죠. 오늘의 또 다른 급등 종목 드림텍인데 진단기기 30초 안에 판단할 수 있는 진단기기 개발로 오늘 올랐거든요. 주가적인 측면에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지 투자 매력도 점수 주시죠. 이거는 사실 제가 이제 점수를 따로 설명드리지는 않았던 종목인데 네. 저는 그냥 이것 때문에 올라갔다면 20점. 예, 사실 본업이 더 매력 있는 회사인데 이것 때문에 주가 과도하게 올라가서 오히려 그걸 좀 가렸다. 그래서 좀 박하게 줬습니다. 점수는 박한데 그래도 회사 본업 자체는 좋은가 봐요. 어떤 예. 회사인지 우선 토론방으로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못 먹어도 매수다 뭐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반대로 더 이상 추가적으로 오르는 거는 힘들 것 같아 보인다. 좋을 때 탈출하세요.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드림텍 현재 주가 보시면 한 21.65% 오르고 있고 장중에 27%까지 상승하긴 했거든요. 이 드림텍이 개발한 진단기기 소식부터 전해드릴게요. 30초 만에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요. 예, 뭐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만약에 30초 이내에 할 수 있다라면 상당히 좋죠. 그러니까 바로바로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숨을 쉬게 되면 네. 거기서 이제 냄새 같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화학 물질의 변화를 감지를 해가지고 이걸 이제 30초 이내에 바로 판단을 하겠다라는 건데 뭐 상당히 좀 매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라면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굉장히 광범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비용적인 측면은 좀 부담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뭐 주가가 오늘 올라가는 거는 어쨌든 이 논리 자체만 놓고 보면 좀 타당하다라고 봐야 되는데 역시 좀 광범위하게 번져서 매출까지 연결시키는 데는 또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오늘의 주가 급등이 이 회사를 어지럽히는 느낌일 수도 있겠는데 앞서 예. 본업이 좋다고 했잖아요. 그럼 본업은 어떤 회사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지문 인식이라든가 뭐 스마트폰 뭐 홈 버튼 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나무가라는 회사 인수해서 카메라 모듈 쪽이라든가,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활성화될 때 실적이 좋아지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스마트폰이 활성화된다라고 한다라면은 뭐 매출 한 5, 6천억 원 이상 내고 있고 영업이익도 한 300억까지도 낼 수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본업이 정상화됐을 때는 실적이 확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좀 만들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오늘 같이 뭐 다른 물론 이제 다른 사업 포트폴리오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오늘 뭐 바이오 분야에서 두드러지긴 했습니다만은 코로나 국면이 좀 완화가 된다라면 오히려 이 부분이 완화가 되고 또 주력 사업인 본업에서 또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을 오히려 노려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의아했던 게요. 최근 시젠이라던가 랩지노믹스와 같은 진단키트 주들은 주가가 힘을 못 내고 있는데 진단기기 개발이 과연 주가를 계속 끌어올려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의구심을 가졌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가격 전략도 함께 이야기 들어볼게요. 예, 드림텍은 우선은 가격 전략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네. 지금 오늘 주가가 거의 8,000원대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지금 주가는 좀 부담스럽고요. 만약에 이제 밀려서 7,000원 정도 선까지 밀려 내려온다면 제가 7,000원을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정상화가 됐을 때 이 기업은 주당 700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700원으로 내려오면 매수 가격 매력이 있다라고 봐서 그 선에서 이제 잡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 진단키트는 조금 우리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게 코로나 확진자 자체가 이제 점차 아마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개발되면 줄어들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지금 전 세계에서 임상 시험되고 있는 백신 10개 넘잖아요. 그리고 개발 중인 백신만 지금 11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1년 안에 성과가 나온다라고 보면 진단키트 자체가 상당히 시장성을 갖고 있다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진단키트보다 본업에 더 집중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다른 진단키트주 같은 경우도 지금은 중장기적인 어떤 매력은 조금씩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그래야 돼야 또 다행이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드림텍에 대한 투자 의견 그리고 진단키트주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의견도 꼭 잊지 마세요. 마지막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과연 진에어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국내선을 늘리면서 어제 갑자기 장중에 팍 튀어 올랐다가 오늘도 추가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장중에 또 8.4% 올랐는데 주가도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예, 이거는 제가 좀 점수도 후하게 준 편인데 후하게 줘도 사실 60점인데 네. 예, 근데 어쨌든 이제 점진적인 회복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60점도 그리 높은 점수는 아니지만 오늘 나온 종목 중에서는 가장 후하게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그리고 앞으로가 기대되는데 진에어에 대한 투자자들의 생각도 살펴볼게요. 제 생각이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쌀 때 사놓고 기다려보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비행기 입국 금지 때문에 오히려 진에어가 대장주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이건 어떤 의견인지 좀 궁금하네요. 급등한 진에어, 국내선 추가 취향이 크게 돈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국외선이 아니라 국내선이라는 거에 좀 걸리던데. 근데 국내선도 사실 김포에서 여수 갔다 여수에서 이제 제주 갔다가 이제 그런 거라서 네. 이용자가 엄청나게 많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제재가 풀렸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외국인을 이사로 둬서는 안 되는데 이제 조현민 씨가 국적이 우리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그 이사로 둔 상태에서 신규 항로 만들 수 없고 그다음에 이제 비행기 새거 살 수 없는 그런 제재 받았다가 이게 풀리면서 다시 사업을 좀 확장할 수 있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코로나만 좀 안정이 되고 진정이 된다라면 이제 지금 본업에도 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될 텐데 조금씩 열리고 있는 분위기라서 바닥은 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선 추가 취향이 진짜 돈이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 퀘스천 마크가 붙지만 그래도 최악의 시기는 지나고 있다. 그리고 제재가 해제됐다라는 예. 면에서 높은 점수를 주셨고 오늘 대한항공도 장중에 7% 넘게 급등을 했고요. 최근 항공주들이 꿈틀꿈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럼 60점보다 더 높게 받을 수 있는 항공주 있어요? 어때요? 지금으로서는 사실 항공주는 다 조심스럽긴 합니다. 왜냐하면 재무 상태 문제가 있어서 이제 무급 휴가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자꾸 나오고 있잖아요. 다만 같은 조건인 이제 미국에서 항공주들이 최근에 상당히 강세 보이고 있다라는 점을 좀 감안해 본다라면 업황 바닥을 쳤다라는 점에 좀 매력이 있다라고 봐서 지금 만약에 그 중에 하나 한다라면 대한항공 쪽이 오히려 조금 편안한 선택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항공주를 공략한다면은 대한항공 이야기해 예. 주셨고 또 방금 전에 뭐 피디님이 안에서 이야기하셨는데 요즘 해외로 못 나가니까 국내에서 여행 다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뭐 KTX 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국내선 비행기도 타면서 어떻게 보면은 매출 증가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럼 진에어 60점 받은 만큼 가격 전략 목표가는 조금 높게 봐도 될까요? 예,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항공주들이 미증시가 상당히 강하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네. 뭐 좀 유명한 어떤 그 재벌이 뭐
보잉에 이제 투자했다라는 소식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주가는 매력이 있을 텐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요 이제 박스권 부근으로 내려와 준다라면 이거보다 조금 위, 그러니까 11,500원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으로 내려온다라면 이제 매수를 좀 해보겠고요. 손절매는 이 박스권이 완전히 깨지는 1,500원 정도. 그리고 이제 목표 주가는 14,000원. 그러니까 위에 241선까지 돌파하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업황이 개선됐다라는 게 보여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14,000원을 목표 주가까지 보시면서 빠질 때 분할 매수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진에어 60점 가장 오늘 종목 안에서 높은 점수를 줄였고요. 목표 주가는 14,000원, 손절가는 1,500원대로 한번 챙겨보시길 바랄게요. 대표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